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채워가는 시간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네, 경제지표 발표와 연준 위원들의 공개 발언 여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뉴욕 증시에 변동성을 좀 작용하는 여러 재료들로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현재 시간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주목하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장인데요.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코스닥에서도 외인이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뉴욕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상승장입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와 함께 보실 업종 바로 운수, 장비 업종들입니다. 자, 현대차를 필두로 대부분 오름세인데요. 현대차 외인들이 5거래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오늘 장도 1.5%대 상승한 17만 4,200원 현재가 찍고 있습니다. 기아도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까지도 2.4%대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가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현재 5만 원 선 터치하면서 2.04%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SL도 5.3%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운수 장비업과 함께 볼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운수 창고업들인데요. H&M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 최대 연간 실적 달성을 좀 기록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3.27%대 상승한 22,150선 체결 중에 있습니다. 한진칼까지도 4.07%대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제주항공은 오늘로 외인이 13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 중입니다. 현재도 2%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면서 16,900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와는 반대로 하락하는 업종이 좀 있는데요. 자, 금융업들 좀 보겠습니다. 오늘 혼조로 출발을 했었는데 또한 짙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죠. 바로 KB금융입니다. 4% 가까운 낙폭을 유지하면서 5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3%대 낙폭을 보입니다. 하나금융까지도 오늘 4.49%대 떨어진 현재 46,800원 선에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 상황 저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장 마감과 함께 내일 장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채우시고 싶으시면 마감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죠. 저희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는 유튜브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장 핵심 업종을 살펴보는 시장 극과 극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지윤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요.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모처럼 양시장 동반 상승 중입니다. 자, 그럼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2월달, 1월달 중순부터 계속 주도 업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 2차전지 소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차전지 소재단은 작년 연말에는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다시 1월 달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수세가 나오면서 2차전지 소재 전체적으로 다 지금 양극재만 좋은 게 아니고 음극재단, 그다음에 그 동박 소재, 그리고 분리막, 그다음에 전해액 같이 전체적인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훈풍이 불어오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돼서는 역시나 가장 크게 2차전지 그 주가를 좌우했던 테슬라의 강력한 좀 주가 부진이 있었고, 테슬라가 $100까지 초반까지 빠지면서
굉장히 좀 2차 전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테슬라와 2차 전지는 무관하다. 테슬라 시장 점유율이 빠져도 GM이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현대 기아차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타 업체들이 점유율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국내 2차 전지 소재와 이런 그 장비 업체들 그다음에 셀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3년 이상의 바인딩 계약이기 때문에 최소한 2026년까지 실적이 잡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자 기사에 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는 전기차, 그러니까 미국의 평균 전기차의 가격이 한 700만 원대고 휘발유하고 미국에서 많이 모는 이제 세미트럭 같은 경우에 평균 가격이 한 6,200만 원대, 그러니까 약 20% 넘게 차이가 났는데 전기차 보조금 부분, 그다음에 배터리 생산 비용 절감으로 인한 배터리 단가 하락으로 전기차와 아마 휘발유, 그다음에 뭐 이런 픽업 트럭 관련된 가격의 차이가 아주 미미한 수준,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 올해 좀 회복이 될 거라서 전기차의 실제 가격 경쟁력도 좀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폭스바겐 그룹사 측면에서도 5개년 계획으로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테슬라 또한 다시 모델을 Y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63만 원 정도를 3만 원 정도를 인상을 했고요. 중국에서 37만 원 정도 인상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를 지금 다시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오스틴 그 기가팩토리 공장 관련돼서도 4680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 국내 3사의 점유율이 작년에 이제 2022년 기준으로 23.7%까지 빠졌는데 이 부분은 다시 올해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캐파 증가했다는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다시 30% 후반대까지 충분히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 뉴스 보면 LG화학이 BYD랑 다시 2위권으로 출하량 기준으로 13.6%를 차지하면서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역시나 자금 이슈 문제가 있었는데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 3조 원 이상까지 투자금 확보를 하면서 배터리 업체와 그 밑단의 셀 소재 업체 간에 올해 포함 3년 동안 계속적인 캐펙스 증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강세 업종을 2차 전지 소재주로 좀 꼽아주셨는데요. 현재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까지 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서 짚어주신 이슈를 토대로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LG화학이 이 화학산업 실적은 여전히 적자로 좀 예상이 됩니다만 이 첨단 소재, 양극재 물량 증가가 조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역시도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 성장세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네,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단과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분 가치 합산 이익이 드디어 올해는 석유화학 사업부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 포함하면 영업이익 단에서 3조 넘는 3조에서 한 3조 5천억. 네, 양극재 사업부의 이익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 합산 이익이 한 3조 5천억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LG화학도 4분기 실적 나왔는데 양극재 관련 부분에서는 약 1조가 못 미치는 9,860억대 이익이 났어요. 근데 다만 이익이 상당히 부진했던 이유는 역시나 양극재 단에서 그 중국 춘절을 기점으로 중국의 테슬라향, 그다음에 기타 OEM 업체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량 조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위 말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의 프로젝트성 물량이 일부 재고 조정이 나오면서 출하량이 소폭 감소했고요. 판가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 좀 영향을 미쳐서 작년 4분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양 매출은 좀 다소 부진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양극재 출하량 전체 연간으로는 5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실적에서도 대거 회복되는 그 영업이익률로 치면 한 7%대, 6% 중반에서 7%대까지 영업이익률도 회복되고 1분기 기준으로 양극재 출하량도 30%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또 환율에 대한 기저효과 부분으로 실적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메탈 가격 하락인데 메탈 가격 하락이 예를 들어 리튬 가격은 빠지는데 니켈 가격이 올라오면서 판가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그 벌크업을 좀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극재에 관련돼서
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면 당연히 그 고정비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다시 2023년 연간으로는 한 8에서 양극재 단에서도 9%까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LG화학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역시 고객사 다변화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나가는 테슬라발이 예를 들어 한 뭐 30% 정도였다면 테슬라의 직접 매출이 나가는 비중도 20에서 30%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SK온의 비중이 20%인데 SK온의 비중도 충분히 30%까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벤더를 다양하게 가져갈수록 배터리 셀 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LG화학의 고객사 다변화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화학 소재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워낙 최악의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물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지금 실적에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 중국의 뭐 리오프닝 관련돼서 가전제품이나 소위 말하는 그 건자재에 쓰이는 PVC와 ABS가 엄청나게 가격도 빠지고 소위 말하는 그 가장 밑단의 다운스트림 제품인데 다운스트림 제품도 엄청나게 중국에서 공급 확대된 부분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국 관련돼서 3월 달에 양해에서 대규모 인프라 건설 관련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작년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폭증하지 않고요. 석유화학 제품 관련돼서. 근데 수요, Q는 증가할 것으로 인프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만큼은 석유화학 사업부가 그렇게 이익이 엄청나게 빠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워낙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석유화학 사업부가 좀 연간으로 좀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용단에서 여러 가지 전기 보수 문제, 화물 연대 파업 문제 이 부분이 이익단에서 1,500억 이상을 갉아먹었다면 그 부분도 올해 상당 부분 없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한솔케미칼은요, 음극재 소재 시장에서 좀 선두 자리를 좀 차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 실리콘 음극재 매출 발생에 따른 향후 주가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하는 회사고요. 이제 한솔케미칼이 드디어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실리콘 음극재 본격적인 양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의 주 본업은 역시 과산화수소입니다. 그 웨이퍼의 표면을 닦는 건데요. 이 과산화수소 자체도 당연히 주 원재료 가격이 LNG 가격 상승에 대한 급격한 피해를 봐서 과산화수소가 굉장히 수요도 부진하고 원재료 단에서 가격 부담 때문에 안 좋았습니다. 본업인 과산화수소의 업황이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과산화수소를 통해서 이제 주로 나가는 게 최종 엔드 유저는 글로벌 TV인데 글로벌 TV 자체의 판매량이 늘지는 않더라도 글로벌 TV에 들어가는 물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워낙 대면적으로 갈수록 이 과산화수소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산화수소 관련된 부분이 작년보다는 올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는 한솔케미칼 입장에서는 바인더라는 매출입니다. 바인더 관련된 매출이 약 33%나 차지할 정도로 3,500억 정도의 매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매출까지 같이 만약에 반영될 경우 최소한 2차 전지 소재단에서 5천억 이상 매출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는 워낙 이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전혀 작년에 주가를 반영을 못했고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소위 말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봤을 때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소재단 실리콘 음극재를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매출 발생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실제 본격적인 실적으로 반영될 건 충분히 저는 한솔케미칼도 숨겨진 2차 전지 소재단으로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솔케미칼을 숨겨진 기업으로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약세 업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좀 엔터 업종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간 상승폭을 조금 또 확대를 했습니다. 최근 이 K-팝을 좀 주도하는 대표 엔터사들 이슈로 좀 부각되면서 여러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났는데 주가가 큰 변동성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오전장에서는 좀 약세를 보였던 엔터테마인데 현재는 다소 힘이 좀 실려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 주가 변동성이 좀 심했던 SM의 지배구조 이슈, 또 주가에 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하이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수만
그 지분 14.8%, 총 18.5% 중에 뭐 3.6%는 좀 남겨놨는데요. 14.8%를 현금 4,228억에 취득하겠다고 했고요. 단일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발행 주식 총량의 25%를 소액주주 물량을 공개 매수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배구조 이슈가 모두 해결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단기 자금 마련하려면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한 약 8,500억에서 9,000억 정도 현금 갖고 있는데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총 다 지분을 인수하려면 1조 한 3천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단기 차입을 지금 3,200억 정도 공시를 냈습니다. 그 부분이 하이브 측면에서는 뭐 재무구조상에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기존의 하이브와 YG엔터, 네이버, 위버스 요게 한 팀이 됐다면 SM과 JYP, 디어유, 카카오엔터 그러니까 이렇게 양분되는 시장을 가져갔는데, 이제 만약에 그 SM이 하이브의 그 소속으로 들어간다 치면 하이브, YG엔터, SM, JYP, 디어유가 모두 직간접적으로 하이브한테 연결되는, 그러니까 하이브가 완전히 올 통합하는 그런 K-팝 아티스트의 완전 그 온라인 시스템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가장 글로벌화 시초 단계,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엔터사의 캐시카우 일본 시장을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공략한 SM이기 때문에 SM을 확보할 경우에 아주 가장 뭐 압도적인 강력한 1위의 그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BTS 그 군 문제로 인해서 2023년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 동안 좀 큰 매출의 공백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SM의 다양한 아티스트 라인업이 들어올 경우 연간으로 뭐 영업이익 단에서 1,000억에서 1,200억 이상이 BTS 없이도 벌크업되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엔터가 9% 정도 지분 갖고 있는데 아마 이 공개 매수랑 지분 경쟁을 할 가능성이 3월 주초까지는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엔터 본업으로 봤을 때 코로나 동안 K-팝의 팬덤 성장이 SNS 트래픽이랑 이제 소위 말하는 앨범 판매량으로 집중됐다면 본격적인 오프라인 콘서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앞단에서 말씀드렸듯이 캐시카우는 일본인데, 일본에서 소위 말하는 현지화, 그러니까 일본 현지인을 그 아티스트의 구성원으로 하면서 일본에서 뭐 생각보다 최근에 뭐 유튜브 조회수가 감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와는 달리 뭐 스포티파이라는 뭐 예를 들어 그런 청취 관련된 그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역대급으로 월간 청취자 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외 앨범 수출액 성장률 둔화 우려와 달리 해외 앨범 수출의 성장률도 다시금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핵심 그 음원 차트에서 최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 신규 진입하는 아티스트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콘서트의 판매 단가가 작년에 원가 인상으로 마진이 축소됐던 부분과 달리 판가 인상 또한 콘서트의 판가가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양적 그리고 질적인 성장을 모두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특히 SM은 오늘 좀 소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3월에 주주총회가 조금 있을 건데 이 전까지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하이브 입장에서는 뭐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네. SM을 인수할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 1,000억에서 1,200억이 애드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이긴 한데, 지금 이 지배구조 관련된 카카오가 만약에 12만 원보다 더 비싸게 할 경우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높아진 측면이고 지금 현재 주가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아까 단기 차입금이 3,200억 정도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무구조단에서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하이브보다는 어떻게 보면 SM이 좀 더 하이브보다는 SM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장 주도한 핵심 강세와 약세 업종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럼 대표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으로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그 오후에 이제 실적이 나온 LNF인데요. 네. LNF 같은 경우는 가장 좀 그 양극재 업체들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뭐 LG화학이 소위 말하는 굉장히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 전혀 반영이 못했지만
최근에 아주 그 외국인과 기관에 아주 좋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동반 쌍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기관이 지금 22만 원 넘는 가격대에서도 계속 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급이 상당히 일단 너무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LNF도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매출은 잘 나왔는데 매출은 1조 2천억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53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46%나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중국 춘절을 앞둔 전기차 고객사의 소위 말하는 일부 재고 조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젝트성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일단 물량 조절로 인한 출하량의 소폭 감소. 그다음에 두 번째는 11월 달 이후로 환율,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환율에 대한 이런 매출과 매입 시점의 부정적인 레깅 효과 이런 부분이 컸고 이런 부분은 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LNF의 구조적인 이제 본격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거는 2026년까지 국내 26만 톤의 해외 13만 톤, 국내 30만 톤에 해외 13만 톤에서 43만 톤까지 구체적인 캐파를 밝혔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뭐 약 12만 톤 정도 수준인데 여전히 연평균 캐파 증가율은 뭐 40에서 50% 가까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다시 또 가격을 올리긴 했지만 테슬라가 12월 달하고 1월 달에 가격을 낮추면서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매출이 좀 회복이 되면서 다시 전기차 출하량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출하량이 증가되고 있고 그 부분은 그 수출 통계 데이터의 대구 지역의 양극재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판매량 자체가 결국은 이 LNF가 봐야 되는 지점은 중국이 아니라 유럽하고 미국인데요. 유럽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67% 정도 다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북미에서도 한 48%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미와 유럽에서 모두 50% 이상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테슬라 중심의 강력한 그 성장 동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약 PER 한 24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한 45배 정도 수준인데 반해 LNF는 지금 여전히 주가가 오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7배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밸류에이션 격차가 나는 건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튬 가격이 빠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LNF 입장에서 양극재 판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게 아니냐. 근데 LNF 같은 경우는 좀 차별적인 게 리튬 사급의 비중이 80% 넘습니다. 사급 비중이 80% 넘는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 양극재를 사가는 쪽에서 알아서 리튬을 조달해서 그 조달한 리튬을 이 리튬을 쓰라고 이 소련이 말하는 LNF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빠진다고 했을 때 양극재를 파는 이 LNF 입장에서는 사급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리튬 판가의 우려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공략주로 조금 LNF 들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24만 원이 넘는 가격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물론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가격대도 분명히 매력 있는 가격대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딱 진입 시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된 가격이고 최소한 10% 이상은 좀 조정이 나오는 22만 원 초중반대 밑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최소한 30만 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8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 만약에 18만 원이 깨진다 그러면 저는 추세가 완전 이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까지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을 앞둔 이 시점, 이 내일장 개장 직후 수익을 안겨줄 내일장 공략주 알아보는 내일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재규 AJ 인베스트먼트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일장 대응을 위해 실전 전략을 좀 세워주실 텐데요. 그럼 내일장 시초가 공략이 가능한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입니다.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어떤 업종을 좀 꼽아주셨을지 보겠습니다. 바로 카지노 관련주들입니다. 이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과 지난 주말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 재허용 등으로 여전히 관심이 뜨거운 카지노 섹터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카지노라고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과거 리오프닝 관련주들 모습을 보면 양치기 소년에 좀 비유하기도 한데 최근 과거의 변동성이 좀 재현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표님께서는 리오프닝주 오늘 좀 꼽아주셨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카지노 업종 성장세 기대해 봐야 한다라고 보시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리오프닝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이라 그러면은 사실 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리오프닝이라는 것은 중국에서의 리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겠죠. 어쨌든 중국에서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어오다가 그 정책을 폐기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몇몇 가지 업종과 섹터가 있긴 합니다. 화장품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지금 이미 실적적인 면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의 80% 내외까지 회복이 되어 있는 카지노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움직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까지도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업종들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카지노 업종들 자체가 규모 자체가 작은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로서 접근해서 좋은 수익을 단기적으로 누린다라는 관점보다는 보유를 해서 한 달 정도 보유를 해간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중국 쪽에서 한국에 방문객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 쪽에서부터 일단 2022년도 10월 11일부터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방문객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일본의 VIP 인원들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카지노 기업들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본 이후에 중국까지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 카지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 항공권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비행 편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중국도 앞으로 똑같은 비슷한 방향으로 스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카지노 쪽에 대한 매출 자체가 보복 소비의 일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 시대 때 급감했었던 매출들이 계속해서 정상화되는 부분들이 이 카지노 업종에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도 좋고요, 반도체도 좋고 최근에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나올 미국에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지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떤 수치로 나오든 간에 이 증시가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수치를 우리가 좀 따져보고 미증시 상승 하락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좀 예로 들어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 이동평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단기 평선인 5일 이평선부터 120일 이평선까지 정배열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정배열이 대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1년도 중순 이후에 이 정배열로 들어온 게 처음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들이나 규모가 작은 종목들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이나 그 분석에 따른 신뢰도가 높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종합주가 지수 같이 규모가 큰 쪽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분석도 분명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CPI 발표가 어떻게 나왔던 간에
어느 정도만 뭐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 2,450포인트나 2,420포인트 정도만 지켜주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당분간은 좋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고 공략한다라기보다는 차분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2023년도에 실적이 회복되는 종목군들을 노려보신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좀 먹을 게 있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2달 동안, 3달 동안 시장에 대한 수급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매도한 종목이 오늘 올라와 있다라고 한다면 쉽게 매수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거나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잘 파악하셔서 판단하셔서 뭐 분할 매수 접근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쨌든 현재 시장에선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밤에 발표될 CPI를 보고서 매매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신 채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금이 많이 남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미증시의 흐름을 보고서 내일 뭐 종목군들을 담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저는 리오프닝 쪽 그리고 그 중에서는 카지노 쪽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만 들어오는 방문객들이 정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 매출의 거의 80% 정도가 회복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방문객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카지노 쪽은 매출이 뭐 2019년도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카지노 관련돼서는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이 중국발 리오프닝 업종으로 카지노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입니다. 자, 카지노 관련 중에서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을까요? 네,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중국 VIP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네, 일정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전장에서는 조금은 저조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한번 이 고가를 터치하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도 0.5%대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18,000원 선에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과는 다르게 카지노 관련주 상승세 지금 보이고 있는데 다만 대부분 종목이 큰 상승폭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파라다이스 공략 유효한가요? 네, 우리나라의 뭐 정확하게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카지노 관련주가 어떻게 보면 3개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GKL 그리고 강원랜드가 있는데 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 기업 중에서는 파라다이스가 메리트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관광객, 방문객의 증가로 인해서 매출이 2019년도에 80% 수준까지 회복이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방문객이 늘어나게 된다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비자 제한에 대한 비자 발급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해제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이 카지노 관련주들 그 중에서는 파라다이스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업들을 분석을 할 때 경쟁 업체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 파라다이스의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마카오 쪽에 있는 카지노 업체들이 있겠죠. 근데 중국 정부에서 반부패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 카지노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카오 내 카지노들의 뭐 테이블 수 제한이라든지 규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라다이스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마카오 쪽의 카지노 기업들이 쉽게 회복이 되기 어렵다라는 분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 대한 방문객 그리고 뭐 중국 쪽에 대한 방문객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실적적인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뭐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도 있고 뭐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도 있는데 지금 실제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말로만 이게 좀 개선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다른 기업들이나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초가에 공략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뭐 테마성이 강해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오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물론 시초가 공략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라왔다라기보다는 힘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치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 공략도 단기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1분기 내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테마주를 그동안 좀 매매하셨는데 너무 좀 힘들더라, 너무 빠르더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재 가치를 가지고 외형 성장이 이뤄지는 실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느리더라도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올해 1분기 내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뭐 2분기나 3분기까지도 추세적인 우상향도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관심 있게 보셔서 뭐 시장 대비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 재허용으로 카지노 섹터가 오름세 좀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파라다이스, 이 마카오의 경쟁 기업에 대한 악재로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가격 전략인데요. 제시 부탁드립니다. 네,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가 21,1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21,100원대를 넘어가게 된다면 22,000원, 23,000원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너무 장기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리기에는 부담이 돼서 목표가는 21,000원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6,500원대로 잡아보고 16,5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는 16,500원을 꼭 지켜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21,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 상황과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전장 대비 0.61%대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2,467선에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견조한 흐름 나타냈는데요. 일정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장이었습니다. 자, 장 초반 이 12시를 기점으로 해서도 좀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 조금은 더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장 막판이 갈수록 조금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현재 0.61%대 상승한 2,460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들어와 줬는데요. 기관은 3,308억 원대 대량으로 물량을 사들였고요. 외국인은 94억 원대 소폭 담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홀로 3,631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이 홀로 0.25%대 소폭 빠지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2톱 오늘 견조한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도 1% 가까운 상승폭 유지했고요. SK하이닉스 2.76%대 급등세 연출하면서 93,100원 마감 예상됩니다. 삼성 SDI 현재가도 73만 8천 원 선으로 전장 대비 2.07% 오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견조한데요. 오늘 현대차가 1.17%대 상승장입니다. 17만 3,600원 선으로 현재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보다 더욱더 오름세가 짙습니다. 0.89%대로 상승 중이고요. 779선 마감 예상됩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오늘 일정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막 초반보다 오늘 장 막판에 들어서 더욱더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0.89%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으로 779선, 78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장 초반에는 개인들이 매수에 좀 들어와 줬었는데 현재 매도 전환하면서 887억 원대 물량을 추리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현재 1,060억 원대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기관도 함께 매수 우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 장세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힘을 좀 받습니다. 특히나 LNF가 5.82%대로 급등 중에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까지도 3%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서울경제TV 포커스원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이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마감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은 순환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뭔가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불확실성 때문에 과거에서는 계속 흔들리거나 그 흔들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상 지표가 나오고 나서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얘기 나와서 그대로 또 더 떨어지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어제도 조금 흔들리는가 했더니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21선 어제 잘 지지를 하고 잘 버텼는데 자, 지금 이제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일단 21선 라인이 2,400, 한 30에서 40 라인에 걸쳐 있는데 일단 여기를 잘 지지를 해줬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어제 일단 반등을 줬습니다. 강하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 강한 걸로는 시장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빠졌던 부분들에서 좀 덜 빠지겠다고 일단 버티는 모습인 거지 이게 본격적인 미국 시장이 상승하기 위한 어제 반등은 아닙니다.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늘 CPI 지수 발표 이후에 다시 얘네들이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반대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건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가만히 있든가. 어쨌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크게 폭락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순환매가 나왔고요. 어제 빠졌었던 하이닉스, 그다음에 LG전자, 삼성 SDS 이런 종목들 그대로 다 올라왔고요.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 어제 많이 흔들렸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좀 나왔고 그리고 2차 전지도 강했지만 오늘 반도체 재료 장비 쪽에서 인공지능 AI 반도체 해가지고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도 좀 강했고요. 이게 다 순환매인데 어제까지 좀 약했던 종목들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종목들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박살나거나 그런 게 오늘은 거의 보이질 않아요. 어제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는데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박스권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은 미국 시장이 오늘 CPI 지수 발표 이후에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렇게 시장이 폭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좋은 얘기 나올지 나쁜 얘기, 물가가 잡히는 얘기가 나올지 물가가 좀 멀었다는 얘기가 나올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국 시장이 금리를 올릴 건데 내릴 건데 미국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건데 빠질 건데 이게 말장난하는 거 걔네들이 무슨 말장난 하나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까지의 수급과 오늘까지 흐름을 봐서는 그렇게 크게 말장난을 해가지고 밑으로 급락시킬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뺄 생각이 있으면 물가가 잡혀도 시장을 박살을 낼 거고요. 물가가 안 잡혀도 당연히 박살을 낼 거고. 미국에서는 어쨌든 무슨 얘기가 나오든 간에 오늘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였고요. 무슨 얘기인지 좀 헷갈리면 이따 수통방송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오늘 원래는 어제 오늘 해가지고 CPI 지수 발표 앞두고 조금 흔들려도 되는 시장인데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조금 흔들려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은 시장인데 흔들림조차도 별로 없고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도 참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강하면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넘어가도 2,500을 넘어가 줘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은 없나 봐요. 물론 얘네들의 생각은 보이는 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 CPI 지수 발표 오늘 밤에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이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별로 그냥 크게 그렇게 급락이 없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넘어가면 얘네들이 좀 올라갈 생각이 있구나. 2,500 돌파하면 그 잠이 2,600까지 갈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2,500 돌파하면 너네들 올라가는구나라고 인정을 해주고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은 거 보니까 오늘도 조정받을 때 종목을 좀 미리 좀 사야 되지 않았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걸 돌파한 다음에 사도 늦은 건 아닙니다. 이거 돌파하고 있으면 사야 된다라고 알아야 되는데 이거 돌파하면은 또 떨어지겠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던진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주식. 2,500 돌파를 하면 주식을 사야 되는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CPI 지수 발표가 됐어요. 근데 2,500 돌파 못하고 이게 떨어지면서 22선을 깹니다. 그럼 2,400을 내려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뭐 도망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종목을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참 어렵죠, 그렇죠? 2,500 돌파가 되면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2,500 돌파를 못하고 내일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싸게 살 건가?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개인들이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종목들이 지금서부터 1-20% 빠지면은 도대체 어디서 잡아야 되는 건가? 이게 조금 어려울 텐데 근데 그렇게 폭락은 크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고민도 오늘 밤 지나가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 2,500 돌파가 되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되게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2,500 돌파되면 매수, 돌파 안 하면 좀 더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 매수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었는데 제가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2,500 돌파하면 따라 붙고 돌파 안 하면 놀다가 한 1-2주 정도 놀다가 들어가면 타이밍이 딱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많이 안 빠지기 때문에 뭐 놀면서 매수를 하더라도 종목들이 갈 놈들은 어차피 갑니다.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시장이 크게 폭락이 없어요. 자, 그럼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MK전자 오늘 상가 갔죠? 자, 반도체 재료 장비 쪽으로 지금 움직인 건데 MK전자 이건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로도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일단 올라간 이유는 그 챗 GPT 인공지능 그 AI 반도체 시장이 확대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 다음에 얘네들이 GPT 연구한 반도체 부품 관련해서 대만에 특허 등록을 했던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가고 싶으니까 그냥 이슈 붙여갖고 올라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올라간 애들이 몇몇 애들이 있죠. 어보우 반도체도 있고요. 뭐 덕산 하이메타도 급등 나왔네요. 반도체 재료주. 그리고 제주 반도체. MK전자하고 그다음에 제주 반도체는 확실하게 인공지능 AI 반도체 해가지고 급등한 게 맞는데 근데 이게 웃긴 게 며칠 전에 그 인공지능 관련주로 움직였던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다 빠졌습니다. 걔네들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애만 올라가고 안 올라갔던 애들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미래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넥스트 칩, 콘텍 시스템 이게 지금 인공지능 AI 반도체 테마로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 오늘 올라간 거 보면은 하나도 안 올라가서 다 빠졌습니다. 걔네들 다 빠졌는데 MK전자는 상한가를 갔어요. 그 똑같은 인공지능 AI 반도체 이슈가 됐으면은 쟤네들이 쟤네들도 똑같이 가야 되는데 다 빠졌죠. 그럼 뭐예요 이게? 순환매. 얘네들은 먼저 움직였으니, 그렇죠? 먼저 움직였으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가긴 갔네요 얘는. 가온치스는 빠졌어요. 순환매예요, 순환매.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거나 덜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고요. 이 흐름은 계속될 거다. 그래서 MK전자는 아침에도 제가 상담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만약 상한가가 유지가 되면 장중에 풀리면은 좀 팔고 상한가 유지가 되면은 좀 더 가져가라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장중에 한번 풀렸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내일 한 번 더 올라가겠지만 신규 매수를 쫓아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자 영역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냥 빨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투스. 자, 이거는 이제 자회사인 컴투스 로카라는 회사인데 VR 게임 다크스 워드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그 피코 스토어, 그러니까 뭐 앱스토어 같은 거죠. 거기서 1위 소식을 하면서 VR 가상 뭐 증강현실, 그다음에 뭐 가상현실 뭐 이런 거 VR
그쪽에서 이제 게임이 재밌어가지고 뭐 1위를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움직였는데, 근데 게임주들도 메타버스 플러스 가상현실 뭐 이런 거하고 엮여 있으니까요. 길게 볼 때에서는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려고 꿈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조정받으면 뭐 이거를 잘 저점 매수를 잘 하면은 길게 볼 때에서는 게임주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는 아프리카 TV인데 어제도 뭐 설명을 해드렸었으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 관련주, 1인 미디어, 뭐 이제 게임주 이런 쪽에 속하는 건데 10만 원 넘어갈 겁니다. 시장이 나쁘질 않아요. 그래서 뭐 분위기 괜찮으니까 계속 가져가시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 80.5, 매수 포인트도 80.5, 그다음에 게임주 잘 보시고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께 더욱더 좀 도움을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이정수 전문가와 장중에도 투자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CPI 등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시면서 내일도 마감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